선영아, 오늘부터 사흘간 속초로 여행 가기로 했잖아. 내가 짐 챙겨서 빨리 와라. 어머니, 오늘은 엄마 수술 날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어야 해요. 며느리가 집안 행사 챙기는 게 우선이지. 친정은 뒷전이야. 여보, 엄마가 지금 수술실에 계시잖아. 내가 어떻게 여행을 가요? 어머니 성격 알잖아. 괜히 어기면 더 큰일 나. 잠깐 다녀오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이선영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올해 50살이 된 선영은 벌써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가스레인지 위에는 친정 엄마 박정임을 위한 연근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옆 냄비에는 시어머니 김말순을 위한 된장국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물을 썰어 깍두기를 담그고 시금치를 데쳐서 나물을 무치고 고등어를 손질해서 구이용으로 준비했죠. 냉장고 안에는 어제 미리 준비해둔 멸치 육수가 들어있었고 김치통에는 직접 담근 배추김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집을 동시에 꾸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선영은 앞치마 끈을 다시 조이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에는 친정 엄마 아침 식사 챙기고 약 드리고 오전에는 시댁에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에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엄마 점심 준비하고 오후에는 또 시댁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것이 선영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하루에 친정과 시댁을 두세 번씩 오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이제는 다른 생활을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선영은 손수 만든 연근죽과 깍두기, 미역국을 쟁반에 담아 친정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5살의 박정임은 몇 달 전부터 몸이 많이 약해져서 거의 누워서 지내고 계셨죠. 예전에는 새벽 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채소를 고르시고 동네 할머니들과 평상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시며 활기차게 지내셨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신다고 하셨습니다. 박정임의 방은 선영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연한 분홍색으로 바르고 창가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제라늄 화분을 놓아두었죠. 침대 머리맡에는 확대경과 엄마가 즐겨 읽으시던 시집, 그리고 혈압약과 소화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아,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구나. 박정임은 딸이 가져다 준 죽 한 숟가락을 드시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겠다. 너만 고생시키고 말이야. 목소리에 깊은 미안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죠. 선영은 엄마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기력이 나시잖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얼굴은 점점 야위어가고 식욕도 떨어지고 예전처럼 걸어 다니시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엄마는 늘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병원비만 나가고 소용없어라며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선영은 엄마가 병원을 싫어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죠.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병원 자체를 기피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 최종호는 벌써 회사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요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죠. 25년 결혼 생활 동안 종호는 집안일은
거의 선영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당신은 집안일 책임져. 그게 우리 세대 부부들이 사는 방식이야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거든요. 설령 집에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돌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실 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가끔 선영이 여보,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소연하면 조금만 더 참아. 부모님 모시는 게 자식 도리 아니야? 우리도 나이 들면 아이들한테 신세질 텐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두 자녀인 22살 아들 민준과 20살 딸 지은이는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집에는 선영과 친정엄마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는데 올 때마다 할머니께 안부를 묻고 엄마 고생 많으시네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죠. 젊은 아이들에게 할머니 간병을 맡길 수도 없는 일이었고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하기도 바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선영은 엄마의 혈압약과 소화제를 챙겨드렸습니다. 엄마, 약 꼭 드세요. 전화 갔다 올게요. 박정임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우셨겠죠. 오전 9시 선영은 큰 쇼핑백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과와 오늘 반찬으로 쓸 재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친정에서 시댁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친정 엄마도 돌봐야 하고 시어머니 시중도 들어야 하고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 내가 아팠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가족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김말순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김말순은 며느리가 오는 것을 보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드셨어요. 선영아, 왔구나. 오늘 날씨가 참 좋지? 빨래하기 딱 좋은 날씨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선영이 인사를 드리자 김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게으른 며느리 둔 집안은 망하는 법이거든. 그리고는 곧바로 오늘 할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빨래가 많이 쌓였어. 그리고 안방 창문도 닦아야 하고 마루도 걸레질해야 하고 저녁에는 아버지가 일찍 오신다니까 갈비찜도 해야겠고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자 종직이야. 내가 집안을 제대로 돌봐야 우리 가문이 번성하는 거란다. 김말순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댁 중심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고방식으로 살아오신 분이라 며느리가 시댁을 우선해서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죠. 친정보다는 시댁이 우선이고 며느리는 시댁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김말순의 철학이었습니다. 선영은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탁실로 가서 쌓여있는 빨래를 분류했어요. 색깔별로, 재질별로 나누어서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적당량 부었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방 청소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 방, 거실, 부엌까지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특히 창문 청소는 시어머니가 까다롭게 보시는 부분이라 더욱 신경 써서 했어요. 유리창에 물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며느리가 일을 대충 한다며 지적하시곤 했거든요. 빨래가 끝나자 선영은 밖으로 나가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셔츠는 어깨선을 맞춰서 걸고 바지는 거꾸로 걸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했죠.
이런 작은 요령들도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화장실 청소와 마당 정리까지 오전 내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청소하느라 낀 때가 검게 보였고 무릎은 걸레질하느라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선영은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선영은 시어머니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점심 차려드리고 친정에 가서 엄마 점심도 챙겨드려야 해요. 그러자 김말수는 살짝 언짢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요즘 친정은 자주 가면서 시댁 일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른 모시는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가거라. 점심을 차려드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선영은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정임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선영이 다급히 물으니 박정임은 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배가 아파서. 아침부터 계속 그러네. 선영은 엄마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평소보다 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박정임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매실차나 좀 끓여줘. 선영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단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매실차를 끓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셨어요.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죠. 선영은 급히 따라가서 엄마의 등을 토닥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임 환자분 보호자시죠? 지난주에 받으신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내원해서 상담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어떤가요? 전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의사는 직접 와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오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대요. 같이 가요. 이번에는 박정임도 더 이상 거부하실 수 없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본인도 느끼고 계셨거든요. 그래, 가보자. 엄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선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정임의 손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 큰 문제 아닐 거예요. 선영은 엄마를 위로했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딸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한쪽에서는 중년 남성이 혼자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임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영은 엄마를 부축해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위내시경과 조직 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됩니다. 다행히 초기이긴 아니지만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암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어요. 박정임은 의외로 침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할수록 좋고요.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진료실을 나온 후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잘 낫는다잖니. 오히려 엄마가 딸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수술 날짜를 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수술 후 간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시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선영은 남편 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위암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종호는 깜짝 놀라며 정말? 언제부터 아프셨어? 하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럼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어? 종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입원도 해야 하고. 선영이 말하자 종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수술비는 내가 알아볼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선영의 걱정은 수술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수술하는 동안 시어머니 모시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친정일로 시댁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리 없었어요. 그렇다고 엄마 수술을 미룰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저녁 준비를 위해 시댁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엄마께 잠깐 시댁에 다녀올게요. 저녁 준비 안 하면 안 되거든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임은 그래, 가거라. 나는 괜찮으니까라고 하셨지만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어요. 시댁에 도착한 선영은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 엄마의 병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김말수는 선영의 표정을 보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말수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큰 병은 아니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선영은 위암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선영의 마음은 친정에 혼자 계신 엄마께 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하지? 혼자서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에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아, 오늘 요리가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시아버지의 말씀에 선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간을 맞춰볼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 집을 다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 선영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당분간 제가 더 자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김말수는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친정도 중요하지만 시댁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며느리는 시댁이 우선이야. 선영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위암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차근차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엄마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정임은 잠들어 계셨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선영은 엄마 이불을 덮어드리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시고 꼭 건강해지세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수술 걱정도 컸지만 앞으로 어떻게 두 집 살림을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 수술 날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그날 시댁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실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만 건강해지시면 나도 조금은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오면서 선영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엄마의 수술은 화요일 오전 8시로 정해졌는데 전날 월요일부터 금식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영은 일요일 저녁부터 병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수술복, 세면도구, 미끄럼 방지 양말,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작은 인형까지.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시댁에 가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던 선영에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내일부터 사흘간 속초로 여행 가기로 했잖아. 오늘 짐 챙겨놓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선영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속초 여행?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어머니, 속초 여행이요? 선영이 당황해서 물으니 김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지난달에 말했는데. 시아버지 회사 동기 모임에서 가족여행 가기로 했다고 했잖아. 벌써 펜션도 예약하고 버스도 대절했는데.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설령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김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가족 행사에 며느리가 빠지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김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댁 일이 우선이야. 친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않아?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엄마가 위암이에요. 내일 수술 받으셔야 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위암? 김말순은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의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기다리기만 하는 건데.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행사 챙기는 게 우선이지 친정은 뒷전이야.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나요? 어머니, 그래도 수술하는 날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말수는 단호했어요. 선영아,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어. 그때는 친정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 시댁이 전부였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친정만 생각해.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꾸짖는 어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엄마 수술날에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점심시간에 급히 친정으로 돌아온 선영은 남편 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내일부터 속초 여행 가자고 하시는데 그날이 엄마 수술날이잖아요. 종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 맞다. 그 여행.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깜빡했네. 여보, 저 정말 못 가요. 엄마 수술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호의 대답은 선영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성격 알잖아. 이미 다른 분들한테 며느리도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갑자기 안 간다고 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 종호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잖아. 여보, 선영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 계시는데 저는 여행지에서 뭘 하고 있어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종호는 여전히 우물쭈물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런데 어머니 한번 화나시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알잖아. 지난번에도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셨잖아. 종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만 참고 다녀오자. 어차피 이틀이면 끝나니까. 선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욱 외로웠어요. 그때 침실에서 엄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누구랑 통화했니? 목소리가 높던데. 선영은 엄마께 갈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엄마께 이런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남편이랑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병원에 가서 수술 전 준비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는 보호자분이 계속 옆에 계셔야 해요. 수술 전날 밤부터 수술 후까지 최소 사흘은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와 종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김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속초 출발이 아침 8시야. 선영이도 준비 다 했지? 선영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내일 위암 수술 받으셔서.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위암? 언제부터 아프셨어? 라고 물었습니다. 종호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진단받았어요. 내일 오전에 수술 예정이고요. 시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선영이는 병원에 있어야지.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하지만 김말수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다른 분들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며느리만 빠지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펜션비도 다 냈는데. 그리고는 선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술은 어차피 몇 시간이면 끝나잖아. 그 시간만 빠졌다가 합류하면 되지 않아?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수술 받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여행을 가요? 저는 제 엄마 딸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김말순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김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그래도 위암 수술인데 너무하지 않아? 선영이 마음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김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은 너무 며느리 편만 드세요.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죠. 종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야 할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선영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집에 와서 엄마 방을 살펴보았어요. 박정임은 수술 전 금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다 끝나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의 수술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시댁의 뜻을 따를 것인가. 두 길 모두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선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선영아, 7시까지 준비해서 와라. 늦으면 안 된다. 선영은 휴대폰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5시, 선영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엄마를 혼자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엄마 방을 살펴보니 박정임도 잠을 못 이루고 계셨어요. 엄마, 못 주무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으니 박정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무섭구나. 괜히 너까지 걱정시켜서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선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선영아, 왜 아직 안 와? 벌써 7시가 다 됐는데. 김말순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못 가겠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김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못 간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 선영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수술이 몇 시간 후에 시작돼요. 제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시아버지와 종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뭔가 논의하는 소리였어요. 잠시 후 종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정말 못 와? 여보, 엄마가 지금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여행을 가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종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알아, 미안해. 그런데 어머니가 버스에 다른 분들까지 다 타고 계시는데. 그때 배경에서 김말순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종호야, 선영이한테 당장 와라고 해. 며느리가 집안 망신시킬 일이야. 종호는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만. 정말 이번만 같이 가자.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그런 선영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영아, 무슨 일이야? 누가 화났니?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병원 갈 준비하세요. 오전 7시, 선영은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정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선영은 엄마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여행을 가라니 말이 되는 일일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선영의 휴대폰에는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온 것들이었어요. 선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 안 올 거야? 여보,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어. 어떻게 하지? 선영은 휴대폰을 끄고 엄마에게 집중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분, 환자분이 곧 수술실로 들어가세요라고 알려주었어요. 선영은 엄마를 수술실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시고 나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영이 말하자 박정임은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영아, 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 고맙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선영은 무릎이 꺾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돌아보니 남편 종호가 있었어요. 여행복 차림이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요? 속초는요? 선영이 놀라서 물으니 종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보고 너를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혹시 마음 바뀌었나 싶어서 왔어. 종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화가 났습니다. 지금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저보고 여행 가자고요? 알아, 미안해. 나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시잖아. 종호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종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에 와 있어요. 종호가 전화를 받자 김말순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는? 데리고 왔어? 종호는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장모님 수술이라. 전화 너머로 김말순의 화난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벌써 버스에 사람들이 다 탔는데. 선영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종호는 곤란해하며 선영을 보았어요. 여보, 정말 안 돼? 어머니가 너무...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제 상황 보이세요?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여행을 가요? 이게 말이 돼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알아, 미안해. 나도 너 마음 이해해. 종호가 달래려 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이해한다면서 왜 계속 가자고 해요? 도대체 누구 편이세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로 시어머니 김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여행복을 입고 큰 가방을 끌고 온 모습이었어요. 선영아, 김말순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선영이 당황해서 말하자 김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온 거야. 당장 짐 싸서 따라와. 김말순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병원에서 저렇게 큰 소리 내도 되나? 선영은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이 조용히 하라고? 며느리가 시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김말순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당장 따라와. 그리고는 선영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선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해요. 그러자 김말순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친정이 그렇게 중요해? 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시댁이 우선이라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우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김말순은 간호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일인데 상관하지 마세요. 선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엄마가 수술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해주세요. 하지만 김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 너는 당장 나와 함께 가야 해. 며느리가 집안 망신시킬 일이야. 그리고는 다시 선영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엄마 딸이에요. 선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병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영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말순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종호도 당황한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선영의 가슴은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어요. 병원 복도에 흐르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선영의 휴대폰 벨소리였습니다. 수술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분,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와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요? 엄마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세한 설명은 직접 와서 들으셔야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김말순과 종호도 선영의 창백한 표정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까까지 여행 이야기를 하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선영은 비틀거리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도중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안정해져서 의사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선영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종호가 급히 선영을 부축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하지만 선영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은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말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까까지 여행 가자고 우기던 자신이 부끄러워진 것일까요?
조용히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선영이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의사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고 선영은 수술실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선영은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종호는 선영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말수는 복도 끝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완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선영은 벌떡 일어나서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의사의 첫 마디에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수술 중에 대량 출혈이 있었고 암의 전이 범위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괜찮아지실 수 있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선영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이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여행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위험한 순간에 혼자 계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박정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관을 연결하고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선영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그때 뒤에서 김말순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선영은 돌아보지 않고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행 가셔야 하지 않나요? 김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거든요. 선영아, 나는. 하지만 김말순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우기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종호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지금 상황에서 여행이 무슨 소용이야. 오후 4시쯤 박정임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선영아, 여기 있구나. 목소리가 매우 약했어요. 선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수술 잘 받으셨어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박정임은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선영은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 없었다면 엄마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김말순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여기 있을게.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래도 내가 너무 피곤해 보여. 조금이라도 쉬어야 하지 않겠니?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간호사가 올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혈압이 어떤가요? 맥박은 괜찮나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새벽 2시쯤 박정임이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선영아, 물. 선영은 급히 물컵을 가져다 드렸어요.
엄마, 조금씩 드세요. 박정임은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선영아, 너 때문에 살았구나. 엄마의 말에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도 엄마 때문에 살아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모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순이 보온병을 들고 오고 있었어요. 선영아, 미역국 끓여왔어. 너도 먹고 기운 내야지. 김말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선영은 고마웠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여행을 가자고 우기시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었습니다. 다른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새벽 5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가족분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선영은 안도했어요. 엄마가 위기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족분이 곁에서 잘 돌봐주셔야 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아침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여행보다 엄마의 생명이 더 소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임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선영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엄마를 간병했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자고 낮에는 잠깐 집에 와서 시댁일을 처리하는 생활이 계속됐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김말수는 수술 당일 이후로 선영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거역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선영아, 언제까지 병원에만 있을 거야? 김말순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중요하지만 시댁 일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선영은 엄마의 죽을 끓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아직 많이 아프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김말순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요즘 집안일이 엉망이야. 빨래는 쌓이고 청소는 제대로 안 되고 며느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시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지만 김말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 종호도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아내의 효심은 이해하지만 어머니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병원에 간병인을 쓰는 건 어때? 종호의 제안에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병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게다가 엄마가 낯선 사람은 싫어하세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병원 의자에서 자느라 목과 어깨가 뻐근했고 낮에는 시댁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정임의 담당 의사가 선영을 따로 불렀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의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선영이 대답하자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동안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염 예방이 중요하고 식사도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해요. 선영은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도 버거운데 항암 치료까지 시작되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이틀씩 병원에 와야 하고 집에서도 엄마를 더 세심하게 돌봐야 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말순이 주도한 자리였어요. 이제 정리를 해야겠어. 선영이가 병원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집안일이 엉망이야. 시아버지와 종호가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어머니, 그래도 장모님이 아프신데.
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말수는 단호했습니다. 아픈 건 알겠어.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시댁 의무가 있어. 친정만 챙기고 시댁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김말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해. 선영이가 매일 병원에 있을 수는 없어. 선영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간병인을 쓰려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들어요. 우리 형편에 그런 여유가 있나요? 선영이 말하자 김말수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그때 종호가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형수나 동서들한테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면.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자기 일로 바쁘세요. 게다가 엄마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불편해하시고요. 논의는 계속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말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시댁 일은 누가 해?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어디 갔어?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시댁을 소홀히 했어요? 매일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드리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김말순도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예의가 없어. 선영과 김말순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종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양쪽 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말수는 며느리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라고 중얼거렸고, 선영은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선영의 표정을 보고 걱정하셨어요. 선영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좋지 않은데. 선영은 엄마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계속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야.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야 해. 선영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늘 참고 견뎌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엄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종호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어제는 미안했어. 어머니도 나름대로 걱정이 되셔서 그런 거야. 하지만 선영의 생각은 이미 확고했어요. 여보,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요. 뭔 소리야? 종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 스스로라도 엄마 곁으로 갈 거예요. 종호는 아내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강한 의지를 느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종호가 말하려 했지만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종호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시댁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절대로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종호는 이런 아내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순종적이던 선영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알겠어, 알겠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종호도 더 이상 우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시댁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박정임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영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선영은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각오는 확고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된 화요일, 선영은 새벽부터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정임은 항암제 투여를 받으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영아, 속이 너무 메스꺼워.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님이 괜찮아진다고 하셨잖아요. 선영은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항암 치료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선영아, 오늘 청소하러 언제 와? 김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엄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엄마 항암 치료 받는 날이라서. 또 그 소리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김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안일은 누가 해? 시아버지 빨래도 쌓여 있고 냉장고도 비어 있어. 선영은 엄마가 듣지 못하도록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김말순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늘 당장 와야 해. 며느리가 시댁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거야?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세요. 하루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김말순은 잠깐 말이 없더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후에 항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박정임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선영아, 너무 힘들다. 이런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선영은 엄마를 침대에 누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어도 꼭 받으셔야 해요. 나으려면요. 그날 저녁 늦게 선영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김말순은 선영을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왔네. 하루 종일 뭐 했어? 어머니, 엄마 항암 치료 때문에. 선영이 말하려 했지만 김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항암 치료. 그것만 알아? 시댁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선영은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밀린 빨래부터 시작했어요. 밤 11시까지 청소와 빨래를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힘들게 죽을 끓여 드시고 계셨어요. 엄마, 왜 혼자 하셨어요? 선영이 놀라서 물으니 박정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계속 신경 쓸 수는 없잖니. 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하지만 엄마의 손이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두 번째 항암 치료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작용이 더 심했어요. 박정임은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구토를 하셨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엄마, 물이라도 조금씩 드세요. 선영이 말해도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었어요. 큰 보자기를 들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선영이 놀라서 일어서자 김말순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영이 짐 싸라고 왔어. 김말순이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선영이 당황해서 물으니 김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말순은 병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살 거야?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생각해야지. 그리고는 박정임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너무 오래 폐를 끼쳤네요.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엄마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보이지 않으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말순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픈 건 알겠어.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시댁 의무가 있어. 친정만 챙기고 시댁을 버려두면 안 되지. 그리고는 다시 보자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짐 싸서 당장 따라와.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큰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김말순도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당장 따라와. 그리고는 선영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선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제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때 침대에 누워 계시던 박정임이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엄마의 약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우리 선영이 때문에 이런 일이. 미안해요. 선영은 엄마가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는 김말순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엄마 곁에서 살 거예요. 제 인생은 시댁의 가방이 아니라 제 피부치의 생명에 달린 거예요. 김말순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선영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하지만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아세요? 제 꿈도, 제 시간도, 제 인생도 다 포기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순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종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서 종호는 병실의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김말순이 종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종호야, 내 아내 좀 말려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있어. 하지만 종호는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호 씨, 이번만큼은 당신이 저를 지켜주세요.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 혼자서라도 엄마를 지킬 거예요. 종호는 아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종호가 김말순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김말순은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났어요. 종호야, 너마저 그런 소리야? 김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종호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요. 선영은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병실에서의 대치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김말순은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보자기를 들고 병실을 나갔어요. 좋아, 좋아.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마지막까지 불만을 표하며 떠나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종호는 선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남편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박정임은 딸과 사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영아, 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는구나. 미안해.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날 이후 김말순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매일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며 항암 치료를 이어갔어요. 점차 박정임의 상태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조금씩 돌아오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났죠. 엄마, 오늘은 병원 로비까지 걸어볼까요? 선영이 제안하자 박정임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너무 오래 누워있으니까 답답하더라. 모녀는 손을 잡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다른 환자들이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달 후 박정임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분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회복이 빨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선영은 뿌듯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임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나?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시자 선영도 덩달아 웃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나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말순이 박정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정임은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김말순이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몸이 아직 안 좋으시잖아요. 김말순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선영은 시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김말순은 선영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했나 보다. 어머니. 선영이 말하려 했지만 김말순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어. 그때는 친정 생각할 수 없었지.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반성의 기색이 보였어요.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선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박정임이 김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선영이가 정말 고생했어요. 저 때문에 시댁에 소홀했을 텐데. 하지만 김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 가족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말순은 더 이상 선영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정임의 건강을 걱정하며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선영아, 어머님 약은 제때 드시고 계셔? 종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장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병원 정기검진에도 함께 따라갔어요. 장모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선영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박정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어요. 엄마, 이제 정말 완치하신 것 같아요. 선영이 말하자 박정임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줘서 이렇게 나을 수 있었어. 엄마의 말에 선영은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선영은 엄마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요. 박정임은 기뻐하며 동의하셨어요. 좋은 생각이다. 나도 놀고만 있기는 그렇고. 반찬 가게는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와 선영이 만든 밑반찬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맛이 정말 좋네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손님들의 칭찬에 모녀는 뿌듯해했습니다. 김말순도 가끔 가게에 들러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김치 정말 맛있어. 비법이 뭐야?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함께 요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선영은 감사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박정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의사의 말에 선영과 박정임은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말순이 직접 갈비찜을 해왔고 종호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대학생 아이들도 집에 와서 할머니의 완치를 축하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딸 지은이가 말하자 박정임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선영이 때문에 살았지. 정말 고마운 딸이야. 선영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딸이자 나 자신이구나. 스스로를 위해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말순이 선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영아, 그때 내 말이 맞았어. 너도 누군가의 딸이잖아.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듯이 덧붙였어요. 앞으로는 내 마음도 더 많이 헤아릴게. 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 김말순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엄마 방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더 잘 모실게요. 박정임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하셨어요. 선영아, 너 덕분에 제대로 살아보는 것 같아. 고맙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선영은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선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선영의 어깨는 떳떳하고 당당했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